이사한 새 집에 오염된 실내 공기, 밀폐된 사무 공간과 집중이 안 되는 공부방, 걱정되시죠? 에어가드 K 공기 개선 서비스를 받아보세요. 공기지능 컨설턴트가 과학적으로 진단하고 정교한 공정으로 유해물질과 미세먼지, 세균을 제거하며 IoT로 실시간 관리하는 에어가드 K 공기 개선 서비스. K-웨더. 채무 문제, 개인회생, 개인 파산, 소액 대출,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채무 문제가 생긴다면 개인 워크아웃, 프리 워크아웃, 개인 회생, 파산,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패스트트랙, 성실 상환자라면 소액 대출 지원. 여기는 신용회복위원회입니다. 한 시간 넘게 기다려도 안 올 때도 있어요. 막상 타려고 하면 기사님 눈치도 보이고 다른 승객들 눈치도 보여요. 장애인들을 위한 저상버스. 그런데 이 저상버스가 그림의 떡이 되어버린 이유 뭘까요? 이 콜택시인데 호출하면 최소 2시간 이상 걸리는 택시가 있습니다. 바로 장콜이라고 하는 장애인 콜택시를 일컫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속사정이 있습니다. 잠시 후 공개합니다. 예, 4월 20일 날이 장애인의 날이었죠. 네. 그래서 TV인생구소는 이미 지하철의 장애인 이동권, 그다음에 흉기가 된 리프트의 문제를 다뤄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하철 말고 버스, 콜택시, 이곳의 이동권, 장애인 이동권 침해도 심각합니다. 다행히 서울시는 앞으로 모든 버스를 저상버스로 바꾸고 장애인 콜택시도 증차하겠다라고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 너무 늦다는 비판 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함께 풀어가야 할 숙제, 개선해야 될 과제가 많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TV민생구소에서는 장애인 이동권, 그중에서도 저상버스, 그리고 장애인 콜택시 문제 등을 집중 탐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시작해볼까요? 불공정한 세상을 향한 을들의 반란. 여기는 TV민생연구소. 지금 시작합니다. 시민을 위한 브리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어는 업무 추진비도 제로페이입니다. 그동안 제로페이는 하나의 출금 계좌당 사용자를 한 명만 등록할 수 있어서 출금 계좌에 다수의 이용자를 등록해야 하는 회사나 공공기관은 사용할 수 없었는데요. 내일부터는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와 시 보조금을 받는 민간 법인, 사업체 등은 앞으로 업무 추진비 등 공금을 제로페이로 결제할 수 있게 됩니다. 새로 개발된 법인용 제로페이 앱, 제로페이 비즈를 쓰면 되는데요. 서울시는 법인용 제로페이를 한 달간 시범 운영을 거쳐 확대할 예정입니다. 단, 유흥주점이나 골프장, 사행업종 등 현재도 법인카드 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헌집줄게 새집다오입니다. 저층 주거지의 노후주택, 살자니 불편하고 고치자니 비용이 막막하기만 합니다. 서울시는 2016년부터 이러한 노후주택의 수리 비용을 보조하고 전문가를 파견해 공사를 지원해오고 있는데요. 올해는 예산을 16배 정도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주택 성능 개선 지원구역과 2단계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입니다. 서울시는 오늘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1차 참여자를 모집한 뒤 7월에 2차 참여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해당 자치구의 주택 관련 부서로 문의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브리핑이었고요. 자, 단풍, 철쭉, 만병초, 팔꽃나무, 이슬아지, 서부 해당화 등 이름만 들어도 생소한 이런 식물들 멀리 식물원이나 수목원에 가야 볼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서울로 7017입니다. 이 고가 상부에 지금 맹수지 연구원이 나가 있습니다. 현장 연결해 보죠. 맹수지 연구원. 요 며칠 공기가 깨끗해지면서 시야가 확 트였습니다. 지금 구름 사이로 햇빛까지 내리쬐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날 어디 나가고 싶은데 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멀리 나가기는 힘들고 또 도심 속에서 이렇게 산책할 곳 없을까 하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그렇다면 오늘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서울로 7017인데요. 이곳에 오시면요. 이렇게 제 옆에 보시는 것처럼 돌단풍처럼 푸릇푸릇한 식물들이 맞이해주고 있고요. 또 아래를 내려다보면 수많은 차들이 오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도심 속 힐링의 장소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평일 낮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분들이 이곳을 찾은 모습인데요. 이곳에 온 시민분과 그럼 잠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떻게 해서 오시게 되신 거예요? 저는요, 남대문에서 있는데 매일로 퇴근을 해요. 그럼 네네. 그냥 너무 그냥 풀도 좋고 그렇게 해서 그냥 나도 그냥 공기도 좀 맑은 공기를 쐬는 것 같고 그래서 이 길로 그냥 퇴근을 해서 다니는 길이에요. 좋잖아요. 이렇게 나무도 많고 그래서 예. 네, 그러시군요. 거의 그러면 사계절을 지켜보실 수 가보는 있겠네요. 거죠. 그렇죠. 예. 또 여기 또 겨울에는 얼마나 또 멋있는지 몰라요. 예. 네, 항상 이렇게 힐링하면서 지나가실 수 있겠는데요. 오늘 그럼 퇴근길도 네, 힐링하면서 걸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직장을 마치고 퇴근하면서 잠시 휴식을 취할 수도 있고요. 또 잠시 산책하고 싶은 분들이 나와서 휴식 시간을 만끽할 수도 있는 곳인데요. 이곳 서울로 7017은 오는 5월에 이제 행사도 기획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제가 잠시 관계자와 이야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5월에 행사가 기획이 되어 있다고 하던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서울로 7017에서 오는 5월 3일부터 이제 국외로 무단 반출되어서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식물들을 전시하는 행사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5월 3일 금요일 날 18시 30분부터는 토크 콘서트와 음악회를 진행을 함으로써 잃어버린 식물에 대한 컨셉으로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고 음악도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볼 계획입니다. 네, 아픈 역사를 가진 식물이라고 하면 어떤 걸 말하는 거죠? 예전에 일제강점기나 옛날에 조선시대 때부터 이제 무단으로 외국으로 반출되어서 이제 학명을 빼앗기거나 아니면은 역수입되고 있는 식물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식물들의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왜 빼앗기게 되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서울로 7017에서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 되겠네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방금 들으신 것처럼요. 이곳에 오면 의미 있는 식물들도 만나볼 수가 있고요. 또 서울로 7017에는 총 17개의 보행로가 있는데요. 각 보행로마다 볼거리가 숨겨져 있어서 찾는 재미가 쏠쏠하다고 합니다. 또 주변에 옛 서울역을 이용한 다양한 문화체험도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시간 내셔서 잠시 이곳에서 휴식 취해보시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서울역 7017에서 맹수지 연구원이었습니다.
지금 몇 시간 늦는지 알아? 나 먹고 사는데 2시간 늦었단 말이야. 당신들 때문에. 사람이 죽었습니다. 네. 아유, 화면 보니까 갑자기 네. 마음이 확 가라앉네요. 네. 화도 나고요. 네. 그 울분으로 제가 감기가 다 나았지 않습니까? 네. 지난 한 주 정말 집에서 저는 B형 독감과 아주 싸우느라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일주일 만에 다시 돌아온 김미진입니다. 여러분, 김미진, 안진걸 소장님 그리고 박철민 기자 지금 저희를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저희는 TBS 앱으로도 보실 수 있고요. 또 케이블 TV, TBS 채널 그리고 유튜브 채널 TBS 시민의 방송 검색하시면 실시간 채팅까지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 채널 고정해 주세요. 버스랑 지하철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네네. 근데 미진쌤 안 계셔가지고요. 둘이 지내는데 힘들었고 왜 안 계시냐고 네, 막 네. 어떻게 된 거냐라는 네. 어필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아, 인기가 대단하셨어요. 네, 자식들이 지저분해서 B형 독감에 제가 올랐습니다. 예, 네. 별 말씀을. 스튜디오가 확 살았어요. 예. 네, 다행이에요. 미진쌤 복귀 기념으로 네. 우리 지난주 방송 중에 을지로 오비 네, 저 보고 있었어요. 땡땡 호프집 문 네. 닫을리기 그다음에 건너편 재개발 내리기다 해서 네. 제가 방금 전에 갔다 왔어요. 네. 역시 또 울고 계시더라고 갔더니 아유, 해결이 안 돼서 속상해. 그래서 시민 대책위를 꾸린다고 하는데 네. 복귀 기념으로 오늘 저녁 갈까요? 저녁에요? 가서 노가리만 포장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제가 잠깐 가 있는 동안에도 많은 분들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 문 닫으면 안 된다 이건 말도 안 된다고 그럼요. 하시더라고요. 네. 예, 우리 인트로 영상으로 다시 돌아와서 네. 예, 지난 4월 20일 장애인의 날 전에 저희가 한번 이동권 이슈 다뤘는데 장애인 이동권 문제가 사실 지하철뿐만 아니라 버스하고 어떻게 보면 장애인 콜택시가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비장애인들 같은 경우도 버스를 더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장애인 이동권 문제 팀 인생 무슨 아무튼 이렇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 할 수만 있다면 2탄, 3탄 해결될 끝까지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또 두 분의 당사자와 전문가 모셨습니다. 노들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이영숙 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반갑습니다. 예. 네. 그리고 삼육대 사회복지학과 정종화 교수님. 두 번째 출연이시죠? 예.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정정 교수님은 제가 이제 그때 방송 보내드렸더니 너무 잘 제 방송에 고맙다고 연락도 주시고 학장님도 맡고 계시더라고요. 네. 보건과 삼육대에서 네. 관련 대학 학장도 맡고 계시고 이영숙 소장님은 저는 거리에서 많이 뵀었어요. 예전에 장애인 차별철폐 투쟁이라든지 장애인 이동권 그 쟁취 투쟁 때 많이 뵀는데 박경석 대표님 저번에 오셔가지고 장애인 차별철폐다. 장애인 철폐가 아니다. 바로 똑바로 해야 된다고. 예, 발음이 어렵다 보니까 그 차별을 자꾸 그렇게 하는 네, 거야. 어려우니까. 그 거리에서 이제 저희가 좀 이렇게 시위할 때 보면은 그 우리 경비계장이죠 경찰죠 거기서 장애인 철폐연대라고 해가지고 저희는 장애인을 철폐하는 게 아니라 차별을 철폐하자. 예, 맞습니다. 네, 저 오늘 처음 뵙는 이영수 소장님 궁금한 게 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 조끼에 있는 배지에 종이배가 하나 있는데 그게 좀 궁금하고요. 네. 또 두 번째는 여기 오늘 저희 TBS에 만나러 오시는데 혹시 몇 시간이 걸리셨는지 궁금해요. 예. 이 첫 번째 이 종이배는요 네. 저희가 그동안 2012년부터 5년 동안 강화문 지하역에서 농성을 하면서 네. 이 장애 등급제하고 부양무제 그다음에는 장애인 거주설 폐지에 염원을 담아서 저희가 이 배지를 만들었습니다. 아, 저희 접기도 상징이에요. 하시겠어요. 예, 네. 광화문에서 농성한 거 저희 지나다 많이 봤었죠. 네, 맞아요, 맞아요. 운전 좀 들어서 갖고 이제 접기는 예. 접었는데. 그 지하철역에서요. 날짜로 따지면 1842일. 아, 5년간. 네. 예. 네. 그래서 몇 여기 분이나 오시는 데는 네. 몇 분이 제가 걸리셨나요? 이제 서울시청에서 왔거든요. 네. 네네. 혹시 서울시청에서 이 방송국까지 보통 비장애인들은 무엇을 타고 오죠? 버스나 지하철을 지하철 타는데 타고 버스를 이용하면 3, 4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저는 감히 버스는 뭐 생각도 못 하고 예. 예, 그래서 지하철을 탈까 그다음에 장애인 콜택시 탈까 고민하다가 예, 둘 중에 하나 빠른 것을 선택했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제가 장애인 콜택시를 2시부터 예약을 했어요. 아, 그래서 미리. 예, 한 40분에 그래도 연결이 돼서 와가지고 다행히 장애인 콜택시를 타고 왔습니다. 안 그랬으면은 지하철을 타고 이제 지하철에 내려서 미디어시티 역에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전동차로 걸어왔어요. 거기 누가 엄청 힌트를 주더라고요. 네. 거기 복잡해서 못 찾을 것 같고.
맞아요. 넉넉하게 그 잡고 가라고. 저기 미드시티역은 네. 제가 지금 저는 거기서 걸어왔거든요. 진짜 멀어요. 멀기도 하고 네. 꼬불꼬불하고 약간 경사로가 없는 길도 좀 나오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비장애들 오실 때 많이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소장님 여기 오셔갖고는 어땠어요? 배려 프리 상태였나요? 우리 TBS 건물 점검 한번. 글쎄요, 저는 이제 그 뭐 안내를 받아서 정신없이 왔는데 사실은 불편한 거 많죠. 이 앞에도 조금 약간 턱이 있어서 제 마음 같으면 딱 없애봤으면 좋겠지만 또 아이고. 뭐 이유가 있었겠죠. 스튜디오 공간인데 좀 그런데 약간씩인데도 그래도 이 정도는 뭐 황송하죠. 그 장애인 콜택시 이용하셨다 그러는데 대기 시간은 얼마 안 되신 거죠? 그래도 2시 한 2시 한 20분 정도에 예약을 하고 한 3시 한 55분 정도에 도착했으니까 30, 40분은 오늘은 좀 빨리 오신 거래요. 네. 1시간 넘게 기본이 1시간 넘게 기다려야 되고요. 네. 이건 빠른 거예요. 그래서 저희 그 빠른 지금 건데 네. 그래도 2시간 가까이 들은 거잖아요. 두 분은 어떻게 왔어요? 저는 이제 이거 한번 비교하면 저는 비장애인으로서 네. 아까 을지로 노가리골로 갔다 왔다 했잖아요. 네. 거기서 딱 을지로 3가역에서 전철 타가지고 딱 1시간도 안 걸려서 온 거예요. 마음 편한 거 일단 딱 정시성이 보장되니까. 근데 우리 네네. 오래 만약에 걸렸다니까 마음이 무겁습니다. 장애인 콜택시를 타고서 만약에 연결이 안 됐다 그럼 저는 지하철을 타고 아마 여기 5시에 도착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장애인들의 이동권 상황이 저희가 이제 말로만 들어도 좀 심각한 상황인데 이걸 저희가 조사한 거를 지금부터 안내를 해드릴게요. 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조사한 내용인데요. 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이동권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장애인 2명 중 1명은요. 집밥 활동에 불편함을 느꼈다. 이건 뭐 누구나 예측해 볼 수 있는 네, 건데 네. 장애인 20명 중에 1명은 제가 봤을 때 20명 중에 1명이 아니라 더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지난 한 달간 한 번도 외출하지 않았다. 아유. 외출을 한 번도 안 하신 분도 계시고요. 장애인 4명 중 3명. 지난 1년간 영화 관람하지 못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영화관을 쉽게 찾아갈 수 있는데 장애인분들의 이마저도 쉽게 허용되지 않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극장 안에 영화 그 칸이 있잖아요. 네네, 뒤에, 맨 실제 뒤에 칸이 이렇게, 있긴 네. 또 한데 너무 모자라죠. 근데 교수님 거기까지 가기가 이 설문조 힘드니까. 보면서 교수님 그 연구자로서 또 실천가로서 마음이 무거울 것 같아요. 여전히 이건 우리가 이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장애 당사자한테도 그렇고 우리 사회복지 연구자들도 그렇고 이건 여전히 좀 심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전체의 그 교통약자는 이제 1,400만 명 정도 된다고 보는데 네. 그 중에 이제 장애인 교통약자가 그 138만 명 정도 되는 것이 실태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교통약자의 이제 장애인만 생각을 하면 이제 36.7% 정도가 그 이용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이제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밝히고 있고요. 네. 또 이제 버스, 택시가 가장 불편하다. 이게 64.6%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버스와 이 택시가 이용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버스, 택시. 그다음에 이제 장애인이 집박 활동을 1회 이상이라고 실태 조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집박 활동을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 현실이죠. 네. 그러니까 장애인 이동권이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다고도 하는데 여전히 실제로 느끼시기에는 불편함이 많은가 봐요. 네. 그러니까 소장님은 어떠세요? 어떤 부분이 가장 불편하세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어디는 사실은 접근권이 되어 있고 네. 또 어디는 안 돼 있고 그 구간을 사실은 구별하기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만약 도로가 인도가 만약에 가다가 갑자기 뭐 턱이 나타났는가 네. 아니면 나무가 있다든가 뭐 그런 가로수가 있던 거면 다시 돌아서 가야 돼요. 그럼 블록도 불편하죠. 튀어나와 있는데 되게 그렇죠. 많죠. 그럴 경우는 네. 돌아서 가야 되고 예기치 못한 시간이 막 걸리고. 여러 가지. 네. 특히나 여기 보면은 영화를 관람하지 못했다는 것은 첫 번째는 이동권일 거예요. 그쵸. 이동하기 어렵고 특히나 네. 또 영화 관람 가서도 장애인 접근할 수 없는 공간. 물론 장애인 좌석이 있다고 하지만은 장애인 좌석이 있는 곳도 있지만 실제로요 어느 영화관은 계단이 있어가지고 못 가는 경우도 사실 있어요. 아니 네. 장애인 공간은 있는데 계단으로 돼 있어요? 그런 경우도 그러니까 있고. 완전히. 그래서 이런 게 다 이제 이런 경험 한번 실패한 경험을 하고 나면은 장애인들은 다시 한번 그거를 네. 하기가 두려운 거예요. 쉽지 않죠. 지금 화면으로 장애인 이동하기에 어떤 그 턱이나 이런 부분 불편함을 저희가 이제 좀 취재를 통해서 보여드렸는데 근데 이제 버스를 통해서 이동할 때 저상 버스를 주로 이용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상 버스를 이용할 때도 좀 불편함이 좀 있다고 들었어요. 네. 저상버스가 저희가 이제 탈 수 있는 교통수단에 아주 이제 대중교통수단에 아주 매우 중요하고 좋죠. 네. 계단 없으니까요. 네. 근데 첫 번째는 저상버스가 여러분들 내가 타고자 하는 버스가
30분 이상 걸리면 여러분들 어떠세요? 보통 기장이면 몇 분 승강장에서 기다리세요? 내가 타고자 하는 버스. 5분 안에 오지 않나요? 요즘은 정말 잘 떼고 5분 안팎이고 그렇죠. 그리고 뜨죠, 심지어는 표시가. 그 버스 오는 게 몇 분 남았다고 알려주니까 네.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세상. 이제 네. 같이 승강장에서 기장님들하고 있으면요, 최소한 5분에서 늦어도 10분인데 네. 저희는 운 좋으면은 한 뭐 20, 30분이지만 만약 운이 나쁘면은 1시간 이상 걸리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요, 어느 노선에는 저상버스가 있고 어느 노선에는 저상버스가 없는 거예요. 네. 예. 일단 저상버스가 휠체어 장애인들이 이용할 때 편한 버스는 맞는 거죠? 아이 그럼요. 네. 안전하고 특히나 이 램프가 이제 경사로가 나오면은 안전하게 차량을 탑승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지금 그 서울시가 저상버스 보급에 이제 앞장서고 있는데 그래도 전국에서 이 보급률은 1위라고 하지만 예. 보급률 전체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43% 전체 버스의 43.5% 정도라고 해요. 그래도 전국 1위라는 타이틀은 있는 건데 앞으로 이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지만 장애인들이 이런 저상버스를 이용할 때 이용률이 굉장히 낮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저희가 취재를 통해서 알아봤거든요. 화면을 지금부터 보시죠. 비 오는 날에는 더 움직이기 힘드실 것 같아요. 이렇게 이동하기가. 아무래도 그렇죠. 지금 바퀴가 많이 미끄러지기 때문에 턱이 없다고 그래도 길이 좀 울퉁불퉁하니까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저는 주로 장코라고 지하철을 이용을 하는데요. 정말 필요할 때는 이제 저상버스를 이용하죠. 저는 버스가 다른 교통편에 비해서 정차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차가 많이 되면 아무리 이제 안전 잡고 있는 데라던가 끈을 묶어도 그게 무섭거나 불안해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타려고 하는 버스 저상이 제가 지금 주시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안 오고 있어. 저상이 지금 안 오고 있어서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되나. 제 경우는 생각해 봤을 때 한 일반 버스 한 5대에서 6대는 와야지 그 다음에 제가 탈 수 있는 순서가 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데스 비율이지만 또 이제 타는 과정 또는 탈 수 있다고 생각해서 대비를 했는데 이렇게 좀 지나쳐지는 경우 이렇게 상태가 안 되거나 좀 몰릴 경우에는 놓쳐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등산을 빼주세요. 안녕하세요.
출근 시간 같은 데는 싸움 나시죠. 사람이 한차 실었는데 올라오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럴 때 승객들이 굉장히 짜증. 출근 시간이 바쁜데 실제 처음에 아침에 사람들이 입석돼서 막 자잖아요. 그런 상황일 때 저 의자를 다 접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거 때문에 폼이 이거 때문에 여기 들어가질 않네. 제가 그럼 잡을게요. 여기랑 잡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잡을게요. 저 같은 경우는 그나마 잡고 다닐 수가 있으니까 이 정도로 하는 건데 저상버스가 있어도 더 많은 중증장애인들이 타기에는 정말 힘든 구조죠. 세상에 무슨 미션 수행 같아요. 버스 한 번 타는 게. 미션 임파서블. 예. 아니 이게 생각납니다. 파서블일 때도 있고 임파서블일 때도 그러니까. 있는데 인도랑 이게 단차가 너무 심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아예 적당해야 이제 탈 수가 있고 또 아까도 말했지만 네. 저는 버스 기사님들 또 탓하기는 안 좋은 게요. 그렇죠. 항의를 하는 사람들이 꼭 있단 말이에요. 배려 안 하고. 근데요, 그렇게 급하신 분들은요, 자가용 모시든가 바이크를 타십시오. 바이크. 저건 대중교통이니까 다 같이 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 아유. 장애인 대중도 아주 우리 사회 똑같은 구성원이기 때문에 정 교수님, 저는 이제 계속 의문이 우리가 43.5% 저상버스 보급률 서울이 전국 1위다. 서울이 노력한 건 제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겠어요. 하지만 방금 화면에서도 그렇고 실제 저희도 버스 경량 가보면 장애인들이 저상버스 기다리는 것보다는 다른 교통약자들이 편하게 타는 걸 제가 많이 봤거든요. 저도. 네. 이게 두 대당 한 대꼴인데 들쭉날쭉하죠. 예, 그렇죠. 예, 어떻습니까, 왜 그런 거예요? 상황이? 이게 왜 그러냐면 네. 전체 이 버스의 대수 중에서 저상버스의 이제 3,110대 여기 이제 2017년도 기준인데요. 근데 이 기준을 가지고 43.5%라고 하는 그 통계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노선별로 저상버스 있는 것도 있고 또 없는 것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노선은 저상버스가 있지만 어떤 노선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의 43.5%의 그 저상버스가 있지만 실제 이용하는 장애인에 따라서는 20%가 될 수도 있는 거고 0%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복불복이네. 네. 정말 갑자기 웃기네요. 우리 사례자분이 이 저상버스를 타기 위해서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렸는데 지금은 이제 저희가 편집상 그냥 잠깐 짤막하게 보여드렸지만 실제로는 2시간 정도를 기다렸대요. 저상버스를 타기 위해서. 근데 43%인데 지나가는 버스들 중에서는 저상버스가 아니었던 게 좀 대부분이었던 것 같고 막상 저상버스인데도 타지 못해서 이제 도움을 받아서 PDF 도움을 받아서 탈 수밖에 없는 상황. 근데 타는 것도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그러니까 좀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애인들이 뽑은 저상버스 이용 불편 사항을 저희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네. 첫 번째로 언제 저상버스가 올지 예측할 수가 없다가 있었고요. 두 번째, 운전기사의 승하차 의사 전달을 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아까 같은 경우에도 그 정류소에 기다리고 있는데 그냥 지나쳐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정체가 길어지면 승객들의 눈치가 보인다. 아까 뭐 싸움이 난다 이런 얘기를 네. 직접 기사분께서 하셨는데 겪으셨으니까. 이게 이제 현실입니다. 네. 예. 저 이용수 소장님 일단 저상버스가 언제 올지 예측할 수 없다는 저상버스로 다 100% 되면 해결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실제로 저상버스뿐만 아니라 특히나 마을버스 있잖아요. 예. 그 마을과 마을을 이어주는 마을버스. 보통 여러분들 지하철역까지 보통 거의 마을버스로 이제 이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 장애인들은 마을버스에는 한 대도 저상버스가 없어서 지하철을 타려면은 그 머나먼 집에서 한참 나와야 돼요. 아, 또. 그래서 저상버스 그렇게 하고 뭐 예측할 수 없다고 해서 아까 뭐 이거 버스 여기에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 아까 말한 대로 저상버스 보급률이 천차만별이다 보니까 어떤 노선은 계속 오지만 또 어떤 노선은 오지 않다 보면은 저상버스가 언제 올지 사실 예측할 수 없는 거죠. 아 근데 궁금합니다. 그 아까 보니까 의사 전달이 어렵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일단 휠체어에 앉으시는 분들은 눈높이가 안 맞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이게 또 그냥 못 보고 지나치거나
시간에 쫓겨서 그냥 가는 수도 있고. 근데 이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이걸 확인을 좀 빨리 하려면 휴대폰으로 보면 될 텐데 저도 가끔은 찾아보거든요. 근데 문제는 또 손이 불편하신 분들은 이거마저도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무슨 예약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하는데 교수님 그거 지금 실행 중인가요? 저상버스 예약 시스템. 예, 현재 이제 저상버스 예약 시스템을 이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용자가 이제 그 버스를 타기 전에 네. 정류소에서 버스 운송회사에 직접 전화를 해서 이제 탑승 희망 사실을 알려야 됩니다. 그 이제 시내 운전하는 분들 이제 전체 3,366대가 있는데요. 네. 이 전체 저상버스 중에 예약이 모두 가능합니다. 현재는. 근데 이제 이 중에서 이용 방법은 해당 정류소에서 네이버 지도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서 이제 컴퓨터에서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이제 핸드폰에서 그 애플리케이션으로 이용하는 방법이 있죠. 지금 나와 있는 저 방법인데요. 네. 그래서 연락처를 이제 입력하고 버스회사 상담원과 전화를 하면 연결이 되고 네. 예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가 이제 단말기에 관련 정보를 전송하고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면 그 전송된 정보가 버스 운전 기사에게 전달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착지가 이제 어디다 하면은 거기에 몇 시에 도착할지 또 그 도착하는 시간이나 또 도착하는 그 장소나 이런 것들을 본인이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정류소의 명칭이나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하지 말고 네. 버스 정류소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네. 실제 이렇게 바로 버스 운전기사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오. 제일 편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알람이 뜨면 되겠네요. 운전기사님들이 배차 간격 맞추느라 막 정신없이 온단 말이죠. 네. 근데 저 뒤쪽에 어쨌든 휠체어 장애인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네. 확인하러 가버리면 아까 한 대 놓쳤잖아요. 우리 버스. 네, 이제 아까도. 우리 비디오에서도. 다음 방금 교수님 말씀처럼 뭔가를 딱 눌러놓으면 그렇죠. 그 기사님한테 바로 예. 저기서 한 분이 기다리신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현재 시스템에서도 정류소에서 사실 부자를 누르면 거기에 표시가 될 수 있도록 가능한 시스템이 있는데 네. 그걸로 바꾸는 게 훨씬 더 그러니까 이거 간편할 것 같습니다. 방금 이건 너무 힘들어요. 지금 뭐 네이버 어려워요. 지도에 말려 이영수 소장님 솔직히 당사자로서 이거 안 할 것 같은데요? 결국은 어떻게 예약을 해야 되거든요. 예. 현장에 가서 아니, 가서 그걸 가다가- 찾는 눌러가지고 예. 예. 가다가 마음이 변해서 딴 데 갈 수도 있거든요. 아니 그리고요 아까 말버스 타기도 힘들어서 그냥 직접 오시는데 어떻게 맞출 시간을? 그리고 지금 이제 시행 한 달이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시행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화 연결을 통해서 이 저상버스 예약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전화 이용 시간이 제한이 되어 있어요. 출퇴근 시간대는 안 된다고 그래요. 맞습니다. 오전 맞습니다. 7시부터 예, 맞습니다. 9시까지는 또 안 안 되고요. 퇴근 시간이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예, 그 안 시간 되고 안 됩니다. 심야 시간대 12시 이후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정 이후는 안 돼요. 이것은 그런데 문제는 전화 연결을 해도 연결이 안 된다거나 예약을 했는데도 그냥 지나쳐버리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해서 취재해 나가도록 아니 이것은 하겠습니다. TV민사연구소 직권으로 서울시에 아 진짜 이거 미리 너무하다. 그 버튼을 누르면 배를 누르면 예. 기사님한테 통보되는 시스템으로 그래서 전에는 어떤 네. 일이 있었냐면요. 기사님들이 승강장 위치를 모르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단차 높이 되는 게 있어서 네네. 그 제일 안전한 곳에 그 휠체어 좌석도 또 이걸 표시를 해놨었어요. 네. 근데 그것도 기사님들이 무시하고 또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두 번째 좋은 아이디어네. 배를 누르면 오는 거. 그러니까 자, 근데 이 벨도 이제 필요 없는 게 저상버스를 100% 도입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까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처음부터 그 이야기 한 거잖아요. 예. 100% 아니 근데 100% 도입하면. 도입하고 이제 중요한 건 아까 이제 그 운전기사가 의사소통이 잘 안 된다는 아, 경우는 맞아, 맞아, 언어 맞아. 장애인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손도 되니까 이렇게 손짓하는데 그렇지 못한 장애인들은 사실은 벨 같은 좀 의사소통 기구가 있으면 좋아요. 일단은 맞아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복불복이라고 했잖아요. 저도 한 번이. 저거 복불복이네. 어느 노선은 저상버스가 잘 오고 어느 노선은 안 오면. 근데 그것도 어느 노선 저상버스 왔는데 기사님이 모르고 그냥 가버리니까 일단 우리가 베일 누르는 거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저상버스 100% 이야기했는데 100%로 해도 어쨌든 반드시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예, 맞아요. 걸 표시를 해줘야 표시해야 되군요. 되고 네네. 그다음에 또 하나 아까도 이제 슬루프로 이렇게 이제 사실 이제 그 플랫폼하고 버스하고 연결해주는 슬루프가 나오잖아요. 네. 이게 만약에 예를 들면 고장이 났다거나 보도가 떠 있거나. 아니면 너무 이렇게 또 갑자기 경사가 생겨버린다거나
아까 잠깐 얘기하신 이 경우도 타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요. 그래서 원래는요, 원칙은 매일 아침마다 버스를 운행하기 직전에요, 차량을 점검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고장난 것은 수리해서 놔야 되고, 특히나 이제 이렇게 지금 말한 대로 뭐 경사로에 대한 그런 것은 이미 미리 사전에 승강장의 위치가 다 파악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한 경우는 이제 기사님들이 급한 마음에 가다가 이제 막 그 인도 아닌 밑에 차도에다 내리고 할 때는 진짜 매우 위험하죠. 각도 거의 45도 나오거든요. 기계도 그때는 이렇게 전동 휠체어가 잘 올라가면 상관없는데 아니에요. 저도 몇 번 봤는데 경사로에서 미끄러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정말 아까 말대로 진짜 운이 좋아서 들어가지 안 그러면 뒤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전동 휠체어가 이렇게 순간 저도 이렇게 힘이 들어갔는데 경사로에서 빡 돌면서 그럼요. 뒤로 확 이렇게 받거든요. 아주 위험해요. 그래서 기사님이 잘 몰라서 그런데 그냥 전동 휠체어가 그냥 체중이 나을 거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바로 뒤로 넘어가요. 그럼 이제 운전기사님들이 이제 바쁘시긴 하지만 그 교육도 필요하겠네니까 벨을 누르면 이제 이제 기다리신다는 알고 그다음에 그 슬로프하고 가장 맞는 곳에 딱 적합한 데 좀 내려서 연결하고. 그래서 승강장 주변이 사실 좀 깨끗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거침물들이 많더라고요. 가로수터, 뭐 전봇대, 그다음 다른 뭐 여러 가지 때문에 기사님들도 사실은 그런 거에 대한 고충을 느끼더라고요. 어느 이제 좀 좁은 데 가보면은 휠체어 경사로가 나올 수 있는 장소가 없더라고요. 그 서울시가 저상버스 2023년까지 100% 보급으로 하겠다. 교수님 현실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예, 좀 무리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문제를 해야 되는데. 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계획을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세웠었거든요. 그 당시에 저상버스 보급률을 41.5%로 높이겠다 그랬는데 2016년 7월에 조사해 보니까 19%였어요. 그 정부에서 한 것도 이 정도로 퍼센트를 못 맞추는데 이것을 퍼센트를 맞추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이제 서울시의 경우에 이 지금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기간은 그렇지만 앞으로 시의 강한 의지하고 예산이 투입된다면 뭐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것은 촉구를 하자고 일단 100%는 박원시장 반드시 약속 지키라고 촉구를 하면서 그다음에 또 시의회가 예산을 받쳐줘야 되잖아요, 소장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두 번째 제안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궁금해요. 저도 궁금해요. 뭐가 궁금해서요? 이렇게 힘들게 지금 버스를 타느니 그냥 짱코를 부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래, 제 말이 저도 그 생각 들었어요. 넉넉 시간 잡고 그냥 짱코를 기다리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정말로 2시간이나 걸릴까요?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이제 가실 때는 뭐 저상버스 타실 거예요? 가실 때도? 타고 오면서 사실 많이 생각을 했는데 왜냐면 주로 이제 타는 게 저상버스, 지하철 또는 장콜이니까 오늘 좀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가지고 체력이 딸리고 있어서 장콜을 좀 타고 이동을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상계중앙시장이고요. 네, 거긴 상계동 중앙시장입니까? 예, 상계중앙시장 안에 카페거든요. 네, 복지카드 소지 부탁드리고요. 고객님, 오늘 비가 와서 낮부터 고객님 대기시간이 길었는데요. 현재 34명의 대기자가 더 계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네, 최대한 확인해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4명이면 많지는 않은데 비가 와서 1시간 이상은 걸립니다. 1시간 반? 그렇게 걸려요. 비 오는 날 8시, 9시 때 부르면 새벽 4시 동틀 때 들어가는 건 기본이에요. 기본.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콜택시입니다. 예예. 예, 도착했거든요. 예, 곧 나가겠습니다. 예. 사람 말씀하세요. 드디어 타셨네요. 네, 탔습니다. 드디어 탔고요. 이제 목적지로 갑니다. 뭐 이러저렇게 하고 뭐 이동 편이 다 생각을 해도 한 6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좀 지치는 하루였어요. 날씨가 굳은 것도 그렇고 이렇게 많이 기다릴 거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진짜 대낮에 만나서 밤에 헤어지는 어떤 게 제일 힘들고 불편하세요? 빨리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몇 시간씩 기다려서 때로는 어떨 때는 운 안 좋으면 오도 가도 못하게 된다는 거, 한두 시간을 길에서 버려야 한다는 거. 근데 궁극적인 목적은 중차나 모든 기사님이나 장애인 당사자가 편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여기입니다. 예. 여기요. 예. 네네네. 소위 말하는 비장애인들이 이걸 보고 느끼셨으면 하는 거는 장 하나 보는 것도 저상버스를 타야 하고 장애인 콜택시를 타야 하고 그러면서 바로바로 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1시간, 2시간, 지금 7시간이 길 걸렸잖아요. 정말 힘들었어요. 장애인 이동권이 단순히 콜택시가 생기고 저상버스가 생겨서 좋아졌다는 생각보다는 더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좀 그런 환경이 빨리 조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해가 떠 있을 때 시작했다가 네. 비까지 맞으시고 고생하셨네요. 해가 팍 져서 우리 들어갔어요. 배 선생님 너무 고생해. 제 속이 막 터지다. 아, 답답하죠. 실제로 본인들이나 그- 가족들은 얼마나 답답하고 열받겠어요. 저 당시 2시에 만났는데 집에 귀가는 8시에 하셨다. 장 한 번 보는데 6시간 정도가 걸린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솔직히 희망적이에요. 왜냐면 예전에는 우리가 길에서 장애인분들을 마주칠 수조차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이동을 못 하셨다는 그렇죠. 얘기인데 그래도 저렇게 조금씩 지금 거의 뭐 2대 한 대 꼴이지만 저상버스도 실시가 되고 있고 조금씩 나아지지 않을까 저는 좀 그런 기대를 해보네요. 이 소장님 보시면서 막 저렇지 막 하시는데 아니, 뭐, 별거 아니야, 지금. 저는 4시간도 기다리는데 네, 보통 네 저건 별것도 예, 아니야. 야간에는 이제 운행이 줄어들거든요. 그러네요. 밤에는 10대밖에 안 다녀요. 그러면요 4시간 하면 기본이에요. 근데 화장실도 옛날에 이제 우리 이동권 투쟁하다 늦게 끝나면 그때 4시간 기다리신 거죠. 그렇죠. 지금도 그래요. 사실 네. 지금도 3시간은 뭐 기본. 지금 보니까 그래프가 있거든요. 네. 지금 뭐 2시간 정도 실제로 기다린 사례자가 있는데 통계는 이보다 좀 적습니다. 2014년도에 33분 정도 걸렸다고 하고요. 대기 시간이 2018년 작년 기준으로 한 1시간이 채 안 되네요. 57분. 요건 이제 근데 평균이니까 평균. 네. 서울시 장애인 콜택시 현황을 보면은 네. 한 몇 대 정도 있을까 퀴즈 내볼까요? 네. 나왔네요. 474대에서 487대로 늘었는데 3년간 그대로예요. 487대에서 늘어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 콜택시를 늘려야 된다는 여론이 좀 있어 보입니다. 네. 소장님. 아니 근데 서울시가 장애인 친화적인 정책 많이 한다던데 그 콜택시는 우리 2시간씩 기다리는 물론 이제 평균 1시간인데 이게 이제 어떤 경우는 빨리 오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487대 그대로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 좀 더 공격적으로 늘려야 되지 않을까 글쎄요. 싶어요. 이 장애인 콜택시가 사실은 그 차량이 그렇게 저렴한 건 아니에요. 리프트 진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양한 각대 그만큼 교통약자가 이 사회에 많다는 거고 서울시에 특히나 이제는 교통약자들 특히나 장애인 중증장애인들도 외출을 많이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애인 콜택시 늘리고 그 외에 장애인 콜택시 말고도 다방면으로 좀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이동 수단이 늘어나야 되겠죠. 그러니까
현행 기준은 200명당 장애인은 한 대만 있으면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200명이 한 대로 하면 그것도 좀 우리가 많이 적은 그냥 언뜻 생각해도 만약에 너무 불편해요. 한 10분만 나와도 나머지 분들 못하고 막 그렇죠. 이런 거잖아요. 대충 느낌에. 네, 근데 궁금한 게 또 네.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좀 늘지 않아서 심각한데 장애인 콜택시가 올 7월부터는 더 스케줄이 빡빡해진다는 얘기 있는데 이건 무슨 얘기예요, 소장님? 이제 2019년 7월부터는요 장애 등급제가 이제 없어져요, 폐지가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동안에 등급제가 있을 때 1, 2급 장애인만 이용하던 것을 이제는 아마 더 많은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이제 대상자 이용자가 많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죠. 예. 교수님, 이쯤에서 이제 우리 교수님 나서주셔야죠. 자. 장애인 등급제 폐지는 올해 장애인 당사자와 우리 장애인 복지운동 연구자들의 염원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좋은 일인데 어쨌든 이용자가 늘어난단 말이죠. 근데 기다리는 시간 아까 평균 1시간. 그러면 200명당 한 대는 너무 비현실적인 것 같고 뭐 100명당 한 대는 150명 한 대로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학계에서는 지금 이제 어떻게 이 부분을 보고 계세요?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에 인구가 약 1천만이 되고 또 이제 장애인 등록 인구가 한 39만 명, 거의 40만 명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그 인구 대비는 한 4% 정도가 이제 장애인이라고 보는데 이 중에서 그 50%만 봐도 27만 4,127명 정도에서 그 거의 한 50%만 잡아도 685대가 200명 기준으로 봤을 때가 아니에요. 이 685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현재 이제 487대를 구입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198대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200대 부족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대체 수단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이제 큰 과제이고 실질적으로 이 부족한 물량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가장 큰 정책적인 그러니까 과제예요. 200대 1을 유지해도 200대가 모자란데 근데 지금 서울시는 45대를 증차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어쨌든 그렇죠, 증차하니까 아무튼 보니까 서울시가 안 하는 건 아니에요. 하긴 해요. 근데 좀 애같아. 속이 터져. 그렇죠? 칭찬을 해주는데 미진아 죄송합니다. 아니 왜요? 미진 연구원 들으셨어요? 네. 미진 근데 연구원. 그래서 지금 이제 대안으로 꼽히는 게 바우처 택시가 그렇죠. 있습니다. 바우처 택시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뭐예요? 이제 장애인 바우처 택시라고 하는 것은 전자 바우처로 택시를 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인데요. 보통 이제 여태까지는 중증 장애인들이 장콜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장애인 콜 택시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7월 1일부터는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되면서 이제 3급도 중증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중증, 경증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중증이기 때문에 뭐 1, 2, 3급 이렇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대수가 많아지고 이용자 수가 많아지는 거죠. 많아지기 때문에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이제 바우처로 전자 바우처로 카드로 이제 전자 바우처로 일반 택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탑승할 수 있도록 그죠? 복지카드 개념인 거죠? 근데 이 콜이 일반 택시가 우리 휠체어 장애인들이라든지 탈 수 있는 상황인가요? 이제 탈 수 있도록 처음에는 그래서 이제 경증 장애인들이 중증 중에서 이제 그 휠체어 전동 휠체어 타고 있지 않은 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일단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동 휠체어나 또 일반 그 뇌병변 장애인들은 이 택시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소장님 어떠세요? 콜택시 좀 도움이 될까요?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장애 등급제가 폐지가 되면은 그 지금 현재 기존의 등급의 상급 장애인들이 이제 중증 장애인으로 이제 이렇게 나눠지면서 사실은 상급 장애인들이 1, 2급 장애인 지금 현재 이용자 1, 2급 장애인보다 사실은 2배 가량 늘어나요. 그러다 보면은 휠체어를 이용한 장애인이 주로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한다면은 휠체어를 소지하지 않은 휠체어를 소지하는 비휠체어 장애인들이 주로 이제 이 바우처 택시를 이용하면 그래도 아무래도 조금 이제 분산이 되는 어쨌든 또 이야기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다 됐어요. 우리 정말 저희 아까 약속한 대로 팀 민생무소 장애인 이동권 문제 뭐 나중에 사실 교육권 문제도 있고 탈실 문제도 있는데 끝까지 계속 가야죠. 저 한마디 해도 돼요? 한마디. 자. 기념으로. 배려는 공짜입니다. 배려 프리 하면 배리어가 프리해야지. 배려 프리. 배려 프리. 저도 한마디. 삶은 이동이다. 삶은 이동이요? 정 교수님이 삶은 이동하는 것이다 했는데. 근데 갈 시간이에요. 저도 한마디 할까요? 그러면 이동은 생존권이다. 이동은 생존권이다. 저도 한마디. 역지사지. 좋습니다. 저는 한마디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예. 이영숙 소장님, 정종화 교수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불공정한 세상을 향한 을들의 반란. 여기는 TV 민생 연구소였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슈 파이터가 방송됩니다.